조선 왕들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한 비단 옷과 골룡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실록의 기록 속 그들의 일상은 처절한 건강과의 사투였습니다. 옥좌라는 무거운 왕관을 쓴 이들이 왜 그토록 빨리 무대 뒤로 사라져야 했는지 그 은밀한 병상일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전장을 누비던 천하장사였습니다. 활쏘기와 사냥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이었지만 전장을 누비던 시절의 잦은 낙마와 즉위 이후의 복잡한 궁중 정치는 그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조선 왕실의 고질적인 건강 악화 요인이었죠. 툭하면 도지는 종기와 중풍은 건국 군주인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태조의 건강 문제는 조선 왕실의 건강 잔혹사가 시작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정종은 왕실 최고의 스포츠맨으로 통했습니다.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를 유독 즐겼는데 왕권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 취미에 완전히 몰입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왕들에 비해 마음 편한 노후를 보냈고 63세까지 장수하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정종의 이 평화로운 노후는 왕실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였고 다시금 긴장감 넘치는 권력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곳엔 태종 이방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날카로운 전략가이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지만 사냥을 통해 이를 해소하며 정신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다지기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가 너무 컸던 탓에 말년에는 기력 저하로 고생하며 건강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토록 뜨거웠던 태종의 시대를 지나면 이제는 학구열로 온몸을 불태웠던 성군 세종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세종은 고기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육식 애호가였습니다. 운동은 극도로 싫어하고 앉아서 책 읽기만을 즐겼기에 비만과 당뇨병은 세종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시력 감퇴와 부종까지 겹쳐 고통받으면서도 백성을 위한 업적을 쌓아 올린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고통은 고스란히 그 아들 문종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학구열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나 몸은 매우 병약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작은 일 하나도 직접 챙기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등창이 재발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정무를 놓지 못했고 결국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종의 짧은 생애가 남긴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다시 거친 무인의 기질을 가진 세조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세조는 호탕하고 무인 기질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사냥을 즐기며 기운을 발산했지만 조카를 몰아냈다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몸 곳곳에 옹과 같은 피부병이 번지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조의 그 불안했던 영혼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예절과 공부에 파묻힌 성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종은 그야말로 지독한 공부벌레였습니다. 낮에는 신하들과 경연을 벌이고 밤에는 독서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예절과 격식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강박적인 성격이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사색에만 잠겨 지냈기에 신체 허약 증세를 자주 보였습니다. 성종의 이러한 학구적인 고립을 지나면 이제는 쾌락과 광기로 점철된 연산군의 시대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연산군은 사냥, 음주, 무용 등 자극적인 취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쾌락을 탐닉하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극심한 정신적 방황이 그의 삶을 파괴했고 권력을 잃은 뒤 귀양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주가 끝나고 왕실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듯 했지만 그곳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았던 중종이 있었습니다. 중종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판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폭식과 음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비만과 고혈압이 찾아왔고 늘 마음 편할 날 없이 고민 속에 살아가며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중종의 고민 많은 나날 뒤에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큰 재난과 맞닥뜨린 선조의 긴박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선조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는 늘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기록이 가득한데 이는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의 결과였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사소한 일에도 크게 불안해하며 건강을 잃었습니다. 선조의 불안함이 가라앉기도 전에 광해군이 등극하며 또 다른 차원의 고독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광해군은 외교 감각은 뛰어났지만 지나친 의심증과 불안감에 갇혀 살았습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한 강박관념으로 술에 의존했고 이는 만성적인 위장장애와 피로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고독한 왕의 삶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죠. 광해군의 비극을 뒤로하고 우리는 병자호란의 참담함을 겪어야 했던 인조의 시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조는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치욕을 겪으며 심신이 무너진 왕입니다. 성격이 옹졸하고 의심이 많아 친아들인 소현세자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화병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으며 말년에는 온갖 노인성 질환이 겹쳐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인조의 고통을 딛고 북벌을 꿈꿨던 효종은 또 다른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효종은 북벌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무예를 연마하며 운동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스트레스가 컸고 설상가상으로 종기 치료를 받던 중 어이의 실수로 추정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효종의 꿈이 꺾인 자리를 지나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여준 숙종을 만납니다. 숙종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불같았던 왕입니다. 희빈 장씨와 숙빈 최씨 등 후궁들과의 드라마틱한 관계 속에서 늘 긴장 상태로 살았습니다. 신체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만 격정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성 화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의 경랑이 지나간 후 조선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건강관리의 대명사 영조가 등장합니다. 영조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조선 왕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멀리하고 소식과 채식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인삼차를 마시며 건강을 챙겼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장수의 비결임을 몸소 증명했죠. 영조의 이 대단한 건강 비법은 그의 손자 정조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답게 자기관리가 철저했습니다. 활쏘기에는 선수급 실력을 가졌고 수영을 즐길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늘 자신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는 화려함 뒤에 식습관의 불균형,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폐쇄적인 생활 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영조처럼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한 왕은 장수했지만 대다수의 왕들은 시대적 한계와 마음의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단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실록 속 기록은 우리에게 건강이란 지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